여기서는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순서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의사 코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겠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자,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그죠? 설계하고 이 알고리즘을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실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성자,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프로그래머.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설계자하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어때요?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이들 간에 뭔가 대화를 할 때 뭔가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수 있는 수준에서 언어가 사용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어,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에 사용되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은 사실은 분야별로 다양하죠. 다양한 분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냐면 프로그램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 설계하는 사람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만들어지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사람은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사람 여기서는 기술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성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이 수행될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쉽게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기술 작성할 때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으로 동작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그 변환돼 가지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수준에 가깝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도, 두 번째는 의사 코드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도 사실은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실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시작 역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알고리즘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이 작성된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자동화될 거예요. 자동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거고 이때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알고리즘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컴퓨터에서는 자동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알고리즘이 컴퓨터에서 동작되기 위해서는 수행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은 자, 뭘로 만들어져야 되냐면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알고리즘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구현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알고리즘이 컴퓨터상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자동화하는 것을 조금 더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고리즘 작성 내용이 모호하다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면 작성된 프로그램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르게 동작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배울 때 우리는 알고리즘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입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인풋이 있죠? 입력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출력 있습니다. 출력. 이거 아웃풋이라고 그래요. 아웃풋. 그렇죠?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은 입력을 통해서 출력을 만드는 과정, 절차예요. 단계별 절차. 단계별 절차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성한 게 요겁니다. 알고리즘. 자, 이 보니까 어떻게 작성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위에서 아래부터로 수행 순서를 지금 작성한 겁니다. 수행 순서. 그 단계별 절차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시작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풋이라는 게 있어요. 인풋 이름입니다. 인풋은 뭐죠? 자,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를 우리는 인풋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숫자를 받으니까 세 개의 숫자를 알고리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내부에서 이걸 담아둬야 되잖아요. 자료를 담아두는 그릇이라는 게 필요할 거예요. 담아두는 그릇.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자료는 여기 있는 것처럼 N1에, 두 번째 자료는 N2에, 세 번째 자료는 이렇게 N3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담아 놓는 거죠. 자, 담아 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평균이니까 자, 이 세 개를 더해요. 그럼 토탈이 만들어지겠죠? 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차는 뭐죠? 이 세 개를 3으로 나누어요. 3으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죠? 자,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프린트 해야겠죠. 결과를 출력을 해줘야 돼요. 프린트. 에버리지. 자, 그럼 얘가 뭐냐면 입력이고요. 제가 얘 출력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배울 것을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나면 이제 종료가 돼야죠.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죠? 모든 알고리즘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종료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종료가 안 되면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유한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단계가 어떻게 해요? 자, 모호하면 안 된다는 거지. 모호하면 안 됨.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명백성이라고 그래요. 명백성.
그렇죠? 그러니까 작성된 알고리즘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인풋이 있는가, 그 다음에 출력이 있는가, 그렇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명령어들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명령한 일정한 단계가 끝나면 그 알고리즘이 종료되는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각의 단계가 자,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연산인가?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유효성이라고 그래요. 유효성. 자, 아무리 단계가 있어도 이 각각의 단계에 들어가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애는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얘가 나중에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자, 또 다른 말로는 이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 응용이라고 불러요. 응용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내부적으로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작성해 놓는 작업들이 항상 있게 돼요.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순서도. 자,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우 차트라고도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흐름도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순서도, 플로우 차트, 흐름도 같은 말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에 도움이 돼요. 시각적 이해가 도움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도형과 화살표를 작성해서 만들거든요. 다시 한번 뭐하고 뭘 만든다? 자, 도형과 화살표를 사용해서 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시각적 효과가 크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수도 코드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요. 수도 코드.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의사 코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진짜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리즘의 내용들을 단계들을 명령어들을 한글이나 영어로 한 줄씩 쓰면 돼요. 한 줄씩 이렇게 쭉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겠죠.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게 의사 코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순서도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화살표하고 도형과 화살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조금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수정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죠. 그렇죠? 자, 이제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순서도하고 의사코드를 비교한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순서도,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의사코드예요. 자, 볼게요. 순서도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때요?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를 하죠. 도형으로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도형과 도형이 뭔가 순서에 따라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수행 흐름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살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살표의 그 머리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일이 처리되는 거야. 작업들이 처리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과 출력은 이런 평행사 변형처럼 되어 있는 도형이 사용돼요. 이게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출력.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인풋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프린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딱 보면 자,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입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프린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력이에요. 그리고 항상 시작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고 종료로 끝나요. 자,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이렇게, 이런 모양. 자, 이게 타원형처럼 되어 있죠? 타원처럼 되어 있고요. 라운드 박스죠. 라운드 박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 얘는 처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리 과정들을 쭉 하나하나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사 코드는 그런 거 없죠. 어떻게 써요? 그냥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이렇게
자연어로 그냥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한글로 한 줄씩 한 줄씩 써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